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올랐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상승으로 근 한 달 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는 0.9에서 2.6%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상승 출발한 지수들은 장 막판 다소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장중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지난 9월 9일 이후 1일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상승의 주요 동력은 주말 새 추가 부양책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스티브 뮤누신 재무장관이 민주당이 제안한 부양책 규모보다 더 큰 액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그 액수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지 부양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특히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즉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것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2.7%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커뮤니케이션과 내구 소비재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소재주는 0.2% 하락했고요. 종목별로는 내일 처음으로 5G 신모델을 공개하는 애플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6.4% 올라 지난 7월 31일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과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 애플이 신모델을 내놓은 이후에는 주가가 쭉 올랐었거든요. 이런 점을 비춰볼 때 당분간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애플을 필두로 다른 기술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각각 4.3%, 4.8% 올랐고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2에서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트윌리오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세그먼트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7%가량 상승했고요. 반면 크루즈주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은 11월에 크루즈 예약분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3.1% 하락했습니다. 또 영국 제약사인 말린크로트는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다는 발표에 무려 31.2%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홍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애플이 첫 5G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6% 넘게 오르는 모습, 그리고 다른 기술주들도 그에 못지않은 3, 4%대 상승률 나타냈다는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자, 미국 증시가 나스닥 위주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을 포함해서 아마존 같은 종목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갓 같은 종목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지금 아이폰 12 론칭 이전에 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IT 산업의 수요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업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 4분기 실적 발표가 12일부터 계속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상승 동력인데요. 지금 3,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만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한 연간 단위로 놓고 봤었을 때 6월 달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4.4% 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되던 것이 지금은 19.4% 하락으로서 큰 폭의 개선, 즉 Q&Q로 전 분기 대비해서 3, 4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 추경 관련해서 이 부분이 조만간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도 유효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대표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그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그래도 대선과 대선이 지나고 난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지배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시장 어제도 계속 등락을 보이면서 좀 횡보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0.49%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0.22%로 상승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장을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났지만 IT 위주, 특히 반도체 위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미국의 애플발 나스닥 급등이 한국 증시, 특히 IT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현재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추천하고 있는 전반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에너지 솔루션, 또 그 이외에도 언택트 산업과 바이오 업종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어떤 성장주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